끝까지 문다 CP 김PD입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김종대 평론가의 이스라엘 이란 공습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언론이 쉽게 다루지 않는 국제정세의 숨은 연결고리를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김종대 평론가는 지금 국내 평론이 세계 정세의 엄중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이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강대국의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는 연쇄 반응의 일부라고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지역 분쟁 같아 보이는 전쟁들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전쟁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끝까지 문다 이한입니다. 오늘도 핵심만 담아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죠?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널리스트 팩동님과 함께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 중동 정세의 이면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정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간의 연관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 네탄야후의 중동 질서 재편 야망과 역도미노 이론, 이스라엘의 이란 정권 교체 전략, 세계 질서의 변화와 증오의 정치 등장. 자, 그럼 팩동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팩동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팩트만 보는 택독입니다. 팩독, 최근 이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나 평론들을 보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셨다고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요? 제가 국내 유튜브나 기사들을 거의 다 봤는데 평론들이 너무 아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핵협상을 깨려 한다거나 네탄야후의 국내 정치 때문이라거나 핵시설 타격이 목적이라는 식의 이야기들만 하더라고요. 네네. 그 소위 국제정치를 하고 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변화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 방송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와, 그럼 팩독이 보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언론에 잘 안 나온다는 그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게 6월 13일이었죠. 그런데 나흘 뒤인 6월 1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공습을 자행했습니다. 미사일을 섞어서 우크라이나 거의 모든 도시를 폭격했어요. 이건 국내 언론에서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외국의 전쟁 사이트들을 뒤져서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다들 시선이 이란에만 쏠려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두 현상이 불가분의 연결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충돌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왜 그렇게 보나요? 푸틴이 왜 갑자기 이런 어마무시한 공습을 했겠냐는 거죠. 물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핵폭격기를 부숴서 보복이 예견되긴 했는데 그건 좀 시일이 지났거든. 근데 이 시점에는 이란을 본 겁니다. 이란을 봤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공습을 하자마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로 가던 포탄 2만 발을 빼돌려서 중동으로 보냈어요. 이 흐름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상호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푸틴으로서는 기회가 온 거죠. 저기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알아서 해. 나는 이스라엘 지켜주러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미국은 구축함도 보내고 항공모함도 보내고 사드도 이스라엘에 가 있고요. 공중구비기도 30대 넘게 파견했고요. 그리고 벙커버스터 같은 것도 이스라엘에 줄 수 있다는 논의가 미국 NSC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와,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군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란 지도자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 트럼프가 이란 지도자 하메니에게 테헤란을 떠나라. 너와 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소개 작전이죠. 어제 갑자기 그 말을 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고 항복하고 핵을 포기하는 약속을 해서 살 길을 찾든가 아니면 이제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까지 가겠다는 거죠. 정권 교체요? 네, 이건 원래 네탄야후의 구상인데 이란 공습의 표면적인 명분은 핵시설 제거처럼 보이지만 네탄야후 본인이 한 말을 기초로 볼 때
이 전쟁의 목적은 1979년부터 45년간 지속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제거하고 중동 질서 재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동 질서 재편이요? 엄청난 야망인데요? 이런 최종 목표를 향해 오기까지 작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웨스트뱅크의 이슬람 지하드,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을 다 때려보셨습니다. 다 규멸시켰다고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란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란 내의 후호적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부셔놓고 그 다음에 이란으로 간 거죠. 이 과정이 쭉 빌드업된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인 국가를 완성시키는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군요. 네. 중동 전체 질서 재편이라는 거죠. 이걸 국제정치에서는 역도미노 이론이라고 합니다. 역도미노 이론이요? 네. 2003년에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쳐들어갈 때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이라크를 민주화하면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중동 전체에 확산돼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변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비 이론이었죠. 사이비 망상에 가까운 이론을 주술처럼 설파하면서 쳐들어갔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민주화되긴커녕 IS만 창궐했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커졌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중동 전역에 똥을 싸질러 놓은 격입니다. 이걸 역도미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지금 네탄야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탄야후의 야망은 단순한 레짐 체인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식의 세계 질서 격변을 초강대국도 아닌 중간 국가가 망상을 갖고 나선다는 거죠. 그 충격의 여파가 클 것 같네요. 네.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조지 부시가 이라크 쳐들어갈 때도 처음엔 그럴싸했어요.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금도 그럴싸해 보이죠. 이란이 저항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여파도 그럴까요? 그 충격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런 세계 정세가 전쟁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미 5월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터졌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충돌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다시 화약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전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있군요. 제 의견은 지금 트럼프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거래나 계산만 하려고 하는 동안에 세계가 본격적으로 전쟁 구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한반도도 예외는 아닐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과거에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협력이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과거에는 여론의 정치라는 게 있었.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평화를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세계 정치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입니다. 대신 증오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봅니다. 증오의 정치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국내적으로 내후외환이 아닙니까? 500만 명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왕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LA는 거의 광주가 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기네 나라 내부도 엉망이고 세계도 그렇고 여기야 이란까지, 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파키스탄까지요. 미국이 과거와 같은 지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뭔가 착각하고 세계를 놓고 도박을 또 하려고 하나 이런 우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도박이죠. 네, 네탄야후는 이런 상황을 기다려왔을까요? 트럼프가 집권할 때부터 네탄야후는 이날만을 노렸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잘 아니까 바이든은 조금 거슬려 했고 오로지 이날만 기다려왔다고 봅니다. 네탄야후는. 이스라엘의 집권 연중이 극우 정권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스라엘의 연증은 극우 정권이고 시온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슬람 세력에 대해 인종 청수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40년 없는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제거하되 미국이 지도자 암살은 너무 세다고 신중하게 나오니까 살짝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이란의 정권과 이란의 국민을 분리시키자. 그래서 정권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자. 정권의 국민을 분리시킨다는 건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요?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시민 생활과 관련된 기관이나 산업 인프라 중심을 공격해서 신경과 동맥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 정권이 무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정권이 되고 이란 국민들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를 거둘 거라고 본 거죠. 이것도 정권 교체 방식이 하나입니다. 아, 국민 생활에 고통을 줘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전략이군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 기반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어서 네탄야후 마음대로 될까요? 우리는 세상이 항상 순리와 성식대로 돌아간다고 보지만 침략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이념에 포획된 침략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미친놈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정신세계에서 정신승리를 추구합니다.
다른 정신세계요? 네. 이런 얘기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 구스타브 르봉이라는 학자가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군중은 비성적이고 흥분하며 혼란에 빠진다고 했어요. 개인보다 군중이 더 비성적이라고 해서 이 책이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 군중심리요? 네. 대부분 사고의 뿌리가 거기 있어요. 혼란을 조장하면 정신이 무너지고 군중심리는 걷잡을 수 없게 되니 정권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강대국이 중동을 침략할 때 이런 논리에 기초했고 심지어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북한 붕괴론 말씀이신가요? 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켜서 대북 전단 뿌리고 확성기 방송으로 괴롭히고 국제 제재로 식량과 에너지를 끊어버리면 저 사회는 무너진다는 생각이죠. 인간은 약하고 불안에 떨며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질적 명신적 혼란을 주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30년간 북한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안 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란 정권 교체 전략도 이러한 군중심리 이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말 언론에 잘 안 나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결돼 있고 트럼프의 외교정책 변화, 네타니야후의 중동 질서 대편 야망과 세계 질서의 불안정화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증오의 정치가 대두하고 있다는 점이 섬찟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팩동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문다 CP 김PD였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사실과 추측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 따라서 모든 내용은 다양한 관점으로 검증하며 보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전선이 점점 연결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비해야 할지 끝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